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한 편을 통해서 작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서 글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면 참 별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나도 옛날에 저런 장면은 한 번 정도 겪었을 법한데 누구는 그거를 의미 있는 에세이 한 편으로 쓰고 누구는 글도 못 쓰고 소재를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재가 흘러다니고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어떻게 주제를 찾아서 멋있는 에세이 한 편을 쓸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습니다. 많이 소개되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꿈행북이 카페에서 매월 글쓰기와 또 책쓰기 강의도 열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꿈행북이 카페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주제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죠. 내가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죠? 내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방송에서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을 보기도 하고, 신문에서 좀 새로운 내용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도입에다가 탁 인용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끄집어낸 다음에 자신의 다른 경험, 자신의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연결해서 글을 쓰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어떻게 찾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현상을 딱 본다. 아주 평범하지만 그거를 보게 되면 어? 저런 평범한 장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의미지?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인간이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과의 관계랑 연결할 수 없을까? 아니면 내가 본 대상, 현상 저 자체의 본질, 의미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누구는 일상적인 소재에서 글을 썼고 누구는 못 썼다면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질문을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의 차이예요. 아주 평범한 사건이지만 그걸 보고 요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끄집어냈다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되고 일상에서 봤던 요 장면은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글 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손홍규 작가의 환대라는 짧은 에세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 일상에서 본 장면을 인용했네요. 내가 부러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삼삼오오 모여 밥 먹는 거다. 그렇게 먹는 밥이 꿀맛이다. 혼자 밥을 먹으면 돌을 씹고 쇠구슬을 삼키는 것처럼 힘겹다. 그럴 때면 낯선 사람들 틈에라도 끼고 싶어진다. 자주 혼자 밥을 먹는 나는 다른 사람 틈에서 여유있게 먹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붐비는 시간을 비해 식당에 간다. 점심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중국집에서였다. 직접 가면 배달보다 저렴해 단골 삼은 식당이다. 어린 학생 두 명이 나처럼 후줄근한 차림으로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다. 내 일행도 아닌데 퍽 반가웠다. 그이들이 자장면 꽃배기를 주문할 때는 고향 동생처럼 여겨졌다. 꽃배기를 먹어야 든든하지. 뭘 좀 아는구나. 조금 뒤 한 사람이 손전화를 받더니 시골집에서 오란 다음에 불평을 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집에 가면 돈 주니까 좋지 않냐고 했다. 둘은 이 문제로 한참을 승강이를 했다. 요걸 딱 인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론, 도입과 유사한 내 경험, 내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어느 겨울이었다. 몇 주째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터라 더는 미룰 수 없어 갔던 날 눈이 오지게 내렸다. 버스마저 끊긴 눈길을 무릎까지 푹푹 빠져가며 기다시피 헤치고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언제나 노동에 지친 부모의 앓는 듯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마루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조심스레 올라 방문을 열고 부모님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잠결임이 분명한데도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주섬주섬 뭔가 채비를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지난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무얼 했는지 알았다. 방문 틈새를 이불로 막았던 거다. 이제 마무리는 의미를 도출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 앞에 거를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옛일을 떠올리는 나는 그 여학생에게 부디 고향집에 내려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졌다. 돈보다 소중한 걸 분명히 얻게 될 테니 살면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환대를. 자, 이게 한편의 에세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단락으로 구성을 했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주제를 제시했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가족의 환대가 주제예요. 이 주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자기 고향집 얘기. 눈 오는 날 자기가 고향집에 간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걸 가져왔어요? 중국집에서 들은 학생들의 대화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자장면을 먹거나 어떤 식당에서 먹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재미있는 소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집에서 들은 그 학생들의 대화, 시골집에서 오랜다. 아, 나는 가기 싫다. 귀찮다 하니까 친구가 좀 갔다 와라. 가면 집에서 용돈도 주고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탁 하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나도 옛날에 저런 적 없었나? 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렇게 내 이야기에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 고향집에 눈 오는 날 내려갔던 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갔더니 그 눈 오는 날, 그 농사일로 힘들었던 아버지가 지쳐 쓰러서 주무시다가도 아들이 오니까 그 우풍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불을 문틈새로 막아주고 주무셨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대했던 환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보다 나를 환대해 주는 건 바로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 중국집에서 들은 학생들의 대화는 좀 이렇게 요런 것들로 이렇게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이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일상에서 본 내 모습을 도입으로 잡고 유사한 내 경험을 본론으로 배치한 다음에 유사한 내 경험에서 받은 환대와 앞에의 일상에서 느꼈던 그 소재들, 그것과 요거를 연결해서 의미를 끄집어낸 게 뭐예요? 가족의 환대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요렇게만 끄집어내면 글쓰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살을 붙이기 위해서 요런 걸 좀 했죠. 중국집에 간 얘기. 나는 원래 혼자 밥을 먹는데 혼자 먹기 싫어서 그 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중국집이 조금 한산해졌을 때 간다. 그 요런 걸 조금 길게 썼잖아요. 사실 그거는 안 써도 이 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써줘야 글의 분량이 되고 좀 더 배경 설명이 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살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대화를 해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고향집에 갔던 일을 조금 길게 써주죠. 그리고 눈 내린 모습과 아버지의 바람 막는 모습을 좀 이렇게 묘사를 해줌으로써 글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미를 도출했죠. 그러니까 에세이 한 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어서 붐비지 않는 시간에 단골집, 중국집에 가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다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글 쓸 생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손님 둘이 고향집에 가면 좋다, 귀찮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보니까 아, 가라. 가면 좋다. 나도 옛날에 갔더니 아버지가 바람을 막아주더라.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환대해주는 건 가족이다. 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영감이 딱 떠오르니까 이제는 쓰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주제가 도출되었고 글을 쓰자. 어떻게 쓸까? 해서 소재들을 이렇게 학생들의 대화, 눈 오는 날, 고향집에 간 일, 아버지의 바람막음, 의미, 환대 요런 소재를 딱 도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것들을 소재를 이렇게 자유롭게 도출한 다음에 요거를
요 부분을 도입에다가 넣자. 내가 혼자 밥 먹는 습관하고 중국집에 간 계기, 학생들의 대화를 앞에다 딱 넣어주고, 그리고 본론에는 내 경험, 마지막에 의미. 그러니까 요게 에세이 쓰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도입에는 책에서 읽었던 거, 일상에서 내가 봤던 거를 탁 넣어주고, 두 번째는 그거와 유사한 내 경험을 탁 넣어주고, 세 번째는 도입과 본론을 연결한 의미를 넣어주는 것. 요게 에세이의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에세이를 읽는다면 이러한 구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도 자기만의 글 쓰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주제를 일상에서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주제를 찾았으면 소재를 도출해서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도입, 본론, 마무리를 엮어놓고 글을 펼쳐 나가는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글쓰기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